상당히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줘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장착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차량을 직접 보게 된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인 제네시스 G90인데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수요도 많은 K5나 그랜저와는 달리 유독 이 차량이 이렇게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풀체인지를 통해 바뀐 제네시스 디자인의 방향성과 첨단 기술력이 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은 크게 두 가지의 버전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숏바디 버전과 두 번째는 롱바디 버전이 되겠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숏바디 버전을 중점으로 자세한 소식과 함께 지난 영상을 통해 공개한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영상 관련 못다한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당시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또는 도로면 상태가 좋지 못한 도로를 주행했을 당시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줘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장착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차량을 직접 보게 된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실제로 보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을 직접 살펴보니 상당히 긴 차체가 인상 깊었습니다. 기존 G90의 경우 5.2m가 넘는 긴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풀체인지 모델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긴 차체 크기를 자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인 재원 사이즈는 전장은 5270mm, 전폭은 1935mm, 전고는 1485mm, 휠베이스는 3175mm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더욱 낮은 차체와 넓어진 휠베이스를 가지게 된 이유로는 3세대 플랫폼 적용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새롭게 다시 태어난 제네시스 G90은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휠 디자인에 대해서도 대중적인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G90 풀체인지 차량에 적용되는 휠 사이즈는 크게 19인치와 20인치, 21인치로 총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영상을 통해서 노출이 된 이 차량의 휠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차량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휠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 차량에 적용된 타이어의 사양은 19인치이며 단면폭은 245, 평편비는 50인 만큼 앞서 이야기한 20인치와 21인치보다 평편비가 높겠습니다. 평편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승차감이 좋겠지만 코너링에서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차량의 경우 광폭이 아닌 앞뒤 타이어의 사이즈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20인치와 21인치의 경우 과연 어떨까요? 20인치와 21인치의 경우 19인치보다 평평비는 다소 낮았지만 뒷바퀴의 단면폭은 275 사이즈의 광폭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이렇게 유독 19인치와 차이점을 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19인치의 경우 차량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광폭 타이어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짧은 제동거리와 무게에 있습니다. 대형 세단인 G90으로서 무게가 상당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면서도 짧은 제동거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광폭 타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타이어가 얇아지는 만큼 휠이 조금 더 커지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만큼 시각적인 효과도 실현시킬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광폭 타이어의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광폭 타이어의 지면에 닿는 면적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 접지력이 좋아지는 만큼 접지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눈길이나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 및 안전 운전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연비 하락입니다. 보통 타이어의 사이즈가 커질 때마다 연비가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광폭 타이어의 경우 일반 타이어보다 무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아쉬웠던 연비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차량 가격 상승폭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겠는데요. 최근 자동차 부품 수급 문제 외에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의 가격 책정에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의 G90은 약 8천만 원에 근접한 가격을 시작으로 최대 1억 3천만 원 수준의 가격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 및 대외적인 부품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이번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차량의 판매 시작 가격은 8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해서 최대 1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격 인상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차량의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한 단계 진화한 자율주행 기술력과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및 각종 첨단 안전 기능들이 더해짐에 따라 그만큼 대중적인 큰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네시스 G90을 통해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가 선보이게 될 첨단 기술들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향후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B90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략 내년 하반기부터는 GB90 테스트 차량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행보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